딸네 집에 다녀왔더니 가을이 되어버렸네요. 떠날 때에는 여름 끝자락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날씨는 확 쌀쌀해지고 식물들도 가을비를 맞아서 슬슬 떠나보낼 때가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기분이 살짝 센티멘탈해지죠? 그래도 가을에 피는 꽃들이 좀 피었습니다. 이거는 국화과 꽃인 에스터인데요.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일찍 피었어요. 이것도 같은 종류인데 색이 다르죠? 과꽃과 비슷하지만 한 번 심으면 절대 안 죽는 다년생이에요. 하지만 뜨거운 날씨를 좋아하는 토마토는 역병이 왔어요. 잎과 줄기가 검게 변하는 이 병을 토마토 블라이트라고 불러요. 보통 늦가을에 오는데 올해는 이렇게 일찍 와버렸네요. 제가 도착한 날만 해도 이 정도여서 괜찮았는데 다음날 비가 오더니 확 나빠졌더라고요. 상태가 좋고 따놓으면 익을 만한 것들만 얼른 골라서 수확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기 전의 토마토예요. 예쁘죠? 토마토가 가득 달려서 익어가면 꽃보다도 예쁘답니다. 여기 이 빨간 방울토마토와 노란 방울토마토는 먹고 난 토마토에서 씨를 받은 것이에요. 진짜 풍미가 좋고 엄청 달아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 줄무늬는 범블비라는 유명한 품종인데 막상 그냥 무난했어요. 씨앗이 비쌌는데 내년에는 안 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마토는 정말 재미있게 생겼죠? 산 마르자노라는 품종이에요. 로마 토마토 비슷한데 이탈리안 품종이고 파스타 소스 만들 때 최고급으로 치는 토마토랍니다. 아마 캔애들은 이 토마토 사서 드셔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편이 좋아해서 특별히 매년 심는답니다. 토마토가 많이 달리면 저희 집은 캐닝을 해요. 캐닝이라는 말은 통조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깡통인 캔 안에 넣는 것은 아니고 유리병에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먹어요. 수확이 모자라면 농장에서 구입도 합니다. 유기농으로 키우는 정말 맛있는 토마토 농장에서 도매로 구매해요. You have arrived. 도매라는 말은 1, 2kg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kg를 사야 해요. 저희가 다 사기에는 살짝 많은 양이어서 친구들 것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토마토는 이거예요. 얼리거리라는 품종인데 다른 품종보다 결실을 빨리 본다고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무성하게 키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짧고 단단하게 키웁니다. 전에는 얼리걸만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 방울토마토도 함께 하나 봐요. 정말 주렁주렁 많이 달렸죠? 주변을 둘러보면 고추도 있고 케일도 있고 포도도 있어요.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신다는 농장 주인은 주말에만 판매를 한답니다. 저희는 예약한 토마토를 받으러 갔어요. 20 pounds, 30 pounds, and then the rest. Gorgeous, eh? 탐스러운 빨간 토마토예요. 가게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녹익은 다음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맛이 정말 좋아요. 풍미가 넘칩니다. Look at this. 차에다 으쌰으쌰 실어 넣고 이제 캐닝하러 갈까요?
캐닝을 준비하느라 부엌이 분주합니다. 토마토 껍질을 까서 소독된 유리병에 담고 병째로 끓는 물에 넣고 압력을 만들어 진공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진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에서 보톨리스균이 생기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진공이 풀리면 먹으면 안 됩니다.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균이에요. This is 30 pounds, right? We still have 40. 그래서 안전한 캐닝을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와 있답니다. 물론 병도 깨끗하게 소독해야겠죠? 병을 소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기세척기 안에 넣고 돌리면 씻는 것과 동시에 열탕 소독도 함께 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씻어 놓은 병이라면 이렇게 따뜻한 온도에 오븐에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뜨거운 물 붓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편리합니다. 이 병뚜껑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테두리는 속뚜껑을 임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속뚜껑은 안전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사용해요. 예전에 썼던 것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따로 한답니다. 따뜻한 물에 넣어두면 준비 완료. 테두리도 한번 씻어줬어요. 이제 준비 다 됐나요? 화면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물을 팔팔 끓여서 토마토에 붓습니다. 그렇게 한 2~3분만 두면 껍질에 균열이 갑니다. 그대로 찬물에 넣으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살짝 칼집을 내줘도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쉽게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8등분으로 성큼성큼 썰어줍니다. 혼자서 하면 일이 더딘데 둘이 하니 장난도 쳐가면서 금방 했습니다. 수북하게 잘라놓은 토마토를 보니 흐뭇합니다. 남편이 한 조각 맛을 보네요. 이 탐스럽게 빨간 토마토는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Real flavor. Real tomatoes. Organic. Tomatoes from Jarrett's. 이곳의 토마토를 한번 맛보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못 사 먹어요. 이제 압력솥을 준비합니다. 물을 3리터 정도 잘박하게 넣고요. 흰 식초를 한 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물 온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동안 병에 토마토를 담아야죠. 일단 소금을 한 작은술 넣고요. 구연산은 반 작은술 넣습니다. 구연산이 없으면 레몬즙을 2 작은술 넣어도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꾹꾹 눌러가면서 채워줘야 해요. 중간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의 가득 차게 넣되 위쪽을 1.5cm 정도 남겨줍니다. 완전히 꽉 채우면 안 돼요. 남편이 나이프를 넣어서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공기를 다시 한번 빼줍니다. 이제 병목을 깨끗하게 닦아줄 차례예요.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밀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따뜻하게 준비해둔 뚜껑을 얹어주고 뚜껑 테두리를 돌려줍니다. 이때 너무 꽉 조여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다 되었으면 이제 압력솥에 넣어 볼까요? 원래는 큰 들통에다 했었는데 재작년에 압력솥을 구매해서 좀 더 빠르게 하고 있어요. 유리병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판을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 병을 넣습니다. 7개 들어가니 딱 맞네요. It is. 이제 뚜껑을 덮고
추는 얹지 않은 채 불을 켭니다. Okay, leave the vent open into the boil. Let it vent for 10 minutes, then put the weight on and start counting. 일단 센 불로 팔팔 끓여서 증기를 10분 정도 빼줍니다. Age plus that. 안전하게 압력이 차게 하는 과정이에요. 자,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10분 맞추고 기다려줍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Okay. 이제 추를 얹어요. 압력이 11파운드가 되는 추예요. 계기판이 11까지 올라오고 추가 팽팽 돌 때까지 끓입니다. That's what I want. Turn it down. Forget what we turned it to. 추가 돌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만 낮추고 다시 25분을 끓입니다. 불을 너무 낮춰서 11파운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의해야 해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Okay. 그러면 불을 끄고 추가 완전히 멈추고 계기판이 0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압력솥을 많이 쓰니 사용법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Okay. How many more minutes? Oh, till the pressure drops. Oh yeah, yeah, The pressure drops, and that goes down. And then we remove the jars. 이제 건드리지 말고 압력이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Okay. Okay, this went down. Quiet. Okay. 자, 드디어 다 됐습니다. There.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Comes off easily. 마법같이 잘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망치기도 하거든요. Banging. Oh. 이런 병 하나가 뚜껑이 열려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많이 속상해합니다. 잘못되는 이유에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잘 몰라요. 뚜껑을 너무 꽉 닫았거나 너무 느슨하게 닫았거나 병 윗부분에 담긴 부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알 수 없는 변수가 많거든요. 우리는 늘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This one is at the bottom. That one's at the top. I don't know. 보통 솥에서 나온 직후에는 토마토가 저렇게 위로 다 떠올랐다가 시간이 가면서 가라앉는 게 일반적이에요. 꺼낼 때 이미 진공이 된 것들도 있고 꺼내 놓은 후에 딱 소리를 내며 진공으로 가기도 해요. 이제 남은 토마토들을 넣고 2차로 캐닝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요. 병목의 공간을 재는 도구로 다시금 확인도 했어요. 반 인치는 1.5cm랍니다. 뚜껑을 덮고 링을 씌워준 후에 딱 적당하게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이 링을 따라 돌아갈 때까지 닫았습니다. 그리고 압력솥을 불에 올리고 나서 남은 토마토로 살사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살사 소스를 이렇게 넉넉히 캐닝해두면 멕시칸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유용해요. 토마토를 잘게 다지고 고추와 양파도 넣습니다. 매운 고추와 맵지 않은 고추를 반반 섞어요. 특히 매운 고추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손이 매워서 나중에 한참 고생한답니다. 토마토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노란과 초록을 듬뿍 넣어주면 색이 더욱 예뻐집니다. 고추를 썰고 있는데 캐닝이 다 끝났네요. 이번에는 잘 완성이 되었는지 열어볼까요? All right. yeah. Now we're not to touch them for at least 12 hours, so don't press down or nothing. Okay. 네, 이번에는 뚜껑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캐닝하면서 토마토는 중탕으로 익히는 셈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숙성이 되면서 생 토마토보다 맛있는 요리용 토마토가 탄생됩니다. Still percolating inside. 진공이 아직 되지 않은 것들도 안에서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살사를 마무리해 볼까요? 아까 다진 매운 고추 넣고요. 소금, 애플 사이다 식초,
마늘, 고수도 다져서 들어가고 큐민까지 넣으면 재료는 완료입니다. 이제 불에 올려놓고 끓입니다. 중강불 정도로 시작합니다. 타지 않도록 잘 섞이게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참 예쁘죠? 익으면서 색이 변합니다. Smells amazing. 선명했던 색이 서로 어우러집니다. 딱 정답은 없어요. 로마 토마토 종류를 사용하면 수분이 적어서 더 잘 맞긴 하지만 어떤 토마토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적당히 졸여줍니다. That's done. 그리고 마찬가지로 담아서 캐닝하면 되겠죠? 살사 만들기도 제대로 영상에 넣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레시피는 글로 써놓은 것이 있으니 링크를 아래 설명에 남겨둘게요. 한국에서는 채소 갈무리를 할 때 주로 데쳐서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서양에서는 이 캐닝을 진짜 많이 한답니다. 꼭 토마토뿐만 아니라 피클도 하고 여러 가지 야채를 다 이렇게 저장합니다. Okay. 저는 사골국을 끓여도 캐닝을 해서 보관합니다. 처음에는 냉동 보관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바로 먹고 싶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요. 냉동실에 자리 장만도 쉽지 않잖아요. 사골국 만들어서 캐닝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사골국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한 토마토 캐닝이에요. 캐닝을 한 음식은 날짜와 이름을 쓴 후 실온에 보관합니다. 1년 정도는 끄떡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 1년이 든든해집니다. 곰 이야기 빨리 올려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옥수수 먹은 곰을 보여드릴게요. 옥수수만 먹은 게 아니라 호박도 먹었어요. 한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